예상을 빗나가야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언론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 전통적인 정부의 스킬은 나경원, 이현주 막 던져봐요. 그 반응이 안 좋으면 걷어들이고 딴 사람 임명하고 그러거든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거다. 심지어 전날 왜 돌았잖아. 이동관 내일 임명한다고. 그렇죠. 그날 이동관이 그냥 임명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임명하면 대한민국에서 임명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인데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김승유 전 하나재단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이 사람이 최근에 또 언론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동관이 전학을 미뤄달라 했다. 이러면 다 아시죠? 지금 학폭이 기재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학을 미뤄달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에 이동관이가 임명도 되기 훨씬 전에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김승유가 이야기를 해요. 이동관 전학 미뤄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동관은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맞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지 청탁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승유 이사장이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사장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느냐. 사실관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 이동관 그 수석이 부탁한 건 아들이 수능만 치고 전학할 수 있게 해달라. 수능을 치고 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 김승유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동관 수석은 확실하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학폭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 문제,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언론 탄압에 관한 문제.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잖아요. 근데 이동관을 다시 끌어들이는 건 나 언론 탄압학계에 대한 국민적 태도거든요. 저는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언론 탄압을 노골화시키는 거. 네. 그래서 중요한 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으셨네. 잠깐만요. 예. 예, 누구십니까? 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요. 네. 숨 쉬는 것도 정치다에 출연했던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활동하느냐고 했던 김현입니다. 출연 못한 김현이에요. 예, 현재 방통위원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새날 지금 뭐 사실은 패널이죠, 패널. 아직도 잠깐 멈춰 있는 것뿐이지. 숨 쉬고는 있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네. 네. 자, 다음 달에 임기 끝나시는 거죠? 오늘이 7월 31일이죠? 예. 예,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 8월 23일까지 임기예요. 아이고, 진짜 며칠 안 남았네. 네, 그렇습니다. 소회. 일단 소회.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저번에 단식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단식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 기사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역할을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김현 방통위원보다 못했다 이런 표현도 좀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이. 예. 자, 그렇고요. 지금 이동관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면서 예상대로 네. 임명을 강행을 했단 말이죠. 아니, 내정을 했죠, 내정. 임명한 건 그렇죠. 아직 이제 아니죠. 국회를 네, 거쳐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네. 내정을 했는데 네. 즉각 우리 김현만 방통위원이 이제 반대하는 또 성명도 하나 내셨어요. 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 결격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 방통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강화시켰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게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방통위원 자격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원. 근데 이분은 지금
특별보좌역으로 장관급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수위원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은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위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방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인수위원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 사람이 방통위에 가서 용산하고 방통위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은 들어오지 마라. 3년이 지나서 들어와라. 그거는 이제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3년을 지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좀 탈색을 시켜라. 정치색 좀 빼라. 예, 정치물을 좀 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이제 그런데 이건 방송통신위원회 자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에서 추천한 2명, 그러니까 그 통상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 1명,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천한 1명, 그다음에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이렇게 4명을 이렇게 모시고 5명으로 이제 협의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운영해라는 자격이에요. 그리고 위원은 여야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색이 강하고 그 정체성을 놓고 투쟁하고 논의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의 공적 책임, 내지는 공정성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 진영과 개혁 진영의 입장이 있을 거고 여기는 보수 진영의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위원장은 공정하게 위원회를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보 출신이 온단 말이에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의 사람, 이핵관, 윤핵관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MB나 박근혜 때도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최시중 위원장은 갤럽 여론조사 이거 했고 잠시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을 했지만 인수위 그 이후에 안 하고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종편 만들다 지상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일을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된 거. 그 다음 위원장도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교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나 판사를 지냈거나 변호사를 했거나 그런 전문 영역을 했던 사람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BBC, NHK와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KB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죠. 저는 방송하고 싸우자는 거고. 위원님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론 탄압은 위헌, 탄핵 사유라고 봐요. 노골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공감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말씀에 예한 거예요. 네. 동의하는 예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 몫으로 김현 방통위원 있고 우리 최민희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지금 국회까지 통과한 사안인데 지금 임명을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쪽 일각에서는 김현, 최민희 둘 다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말씀을 일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안에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식물 방통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저는 그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때 제가 있는 것이 들러리설인 게 아니냐. 혹시 내가 그만두고 나가면 방통위가 진짜 무력화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만두고 나가면 김효재 위원하고 이상인 위원 2명이서 아주 조용히 다 해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2명으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게 법률 검토 결과가 2017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대선을 치르고 그 중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달에 임기가 종료된 거예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 한 사람도 임기가 종료돼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법률 자문을 얻은 거예요. 4군데 법률 자문을 얻었는데 그때는 3인이 회의를 열어서 2명이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5명 중에 3명만 남았잖아요. 3명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중에 2명이 의결해버리면 끝? 끝. 그러고 2명, 그중에 또 1명이 임기가 종료돼서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2명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완전 이렇게 알겠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사퇴- 그때는 인수위가 없이 청문회를 2달 동안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초대 위원장이 오기 초대 위원장이 이호성 위원장인데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2달이 소요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5명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최민희 의원이 3월 30일 날 국회에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정치권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그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봅시다. 그 해서 당연히 그것이 적격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게 지금 4개월째 보류된 상태에서 중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최민희 의원이 적격인데 안 하는 윤석열 정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 그거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턴이 빠지고 둘이서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식물 방통위가 아니라 쟤네들이 원하는 독임제 성격의 방통위. 그렇겠네요. 즉 야당의 지분이 사라지는 방통위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독임제 기구로 가는 거예요. 방통위를 예. 지금처럼 협의제, 합의제 기구가 아니고 그냥 지금 윤석열 캐릭터로 보면 충분히 그러거든 남죠. 그 그래서 야동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없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일각의 주장이 오죽하면 여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지만 그거는 아주 정말 알겠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지 그런 문제는 네, 아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동관 청문회가 한 8월 중순쯤 있을 것 같고, 네. 뭐 무조건 임명할 것 같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여론이 학폭 등에 네.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아니 자진 사퇴라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뭐 막무가내기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지금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그다음 더글로리 또는 정순신 학폭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학폭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면죄부를 주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용인이 되나요? 저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해명이 됐다, 합의가 됐으니까 끝났다. 이것은 또 다른 언론에 예전에 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현상들이 다시 발생하는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정사실화해서 놓고 보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직 장관급이 이 위원장으로 오는 것, 위원으로 오는 것조차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위원장으로 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언론 장악을 위한 이 행태가 지금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80%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때 2년차, 3년차 했던 기자들이 지금 15년차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추 세력이 된 거예요. 이 기자들이 볼 때, 그리고 이용마라는 기자가 그때의 고통으로 먼저 저 세상을 갔잖아요. MBC 입장에서는 그게 다 트라우마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와서 제허가 재승인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알려지면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또는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홧김에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학폭의 문제가 저는 300번 머리를 찍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여론으로 사퇴시키는 방법이 있다 아니, 이런 저는 말씀이에요. 예.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앞으로 한 보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의제화 될 텐데 예, 예. 이거를 어떻게 이 자리에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데 예. 이분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는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153석이고 당시에 민주당이 81석이어서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길을 못 펼 때 그래도 그때는 뭐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지금 180석의 야당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인사검증을 좀 빡세게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예. 저는 그리고 특히나 뭐 YTN을 또 고발한다고까지 심지어 얘기했잖아요. 보도하면 고발한다.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했던 거거든요. 저는, 예. 겸손하게 귀를 기울인다면서 어떻게 고발하겠다는 얘기부터 나오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폭주라고 하는 건데 네.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 발등 찍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어쨌건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워낙 이 상황이 지금 더운데다가 그리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목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저도 눈 뜨면서 정말 하루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결국은 또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저 퇴임 얼마 안 남으셔갖고 네. 지금 벌써 짐 빼고 계신가요? 아 정말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렇죠. 힘들다고 얘기하면 엄살이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에어 많으시고요. 쌓였어요. 에어 쌓여 있어요. 푸나님 저 진짜 회의에 들어가면 저 혼자 10명의 에어 쌓여가지고 그렇겠네. 정말 뒤통수 앞전 엄청 못해요. 따갔겠네. 아니 앞에서 그래요. 앞에서 불과 한상혁 위원장이 그만둔 게 5월 30일이잖아요. 쫓겨난 게. 네. 그러니까 6월 7월 딱 2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위원장이 있을 땐 이렇게까지 못했죠. 그러네. 그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저로서는 정말 이거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왕따 분위기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가라 저한테 그러면 훨씬 더 좋지 뭐.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라고 보고했던 사람들조차도 예. 저를 완전히 이렇게 외면하면서 자기의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전화를 지금. 네,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야, 일단 전화는 끊었고요. 뭐 채팅창에 비판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본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정선의 인터뷰라고 생각하고요. 전화 건 김에 심심해서 한 분만 더 전화해 볼게요. 오늘 패널들이 날로 먹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 안 나오시고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안 나오시고 뭐 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이분은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방통위원 호소인. 대기자라고 해야죠. 대기자. 호소인, 네. 방통위원, 임명호소인. 그러니까 김현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동반 사퇴를 하면 아예 김건희 고속도로 깔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런 것 같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공부하고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방송 민주당 최고위 넘기기 어디 방송도 못 나오고 유배가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예, 이렇게 유배가 길어질 줄 민주당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네. 방통위원 사퇴를 하고 네. 특정 지역으로 나가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사퇴가
사퇴가 아니에요. 임명을 안 해서. 임명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유고, 그다음에 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지 지금 2달 된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법제처에 뭔가 유권 해석하면 일주일 만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그렇다고 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꼬투리가 돼갖고 또 임명 안 한다고 할까봐 내가 정말 말을 한 100마디씩 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예. 이미 민주당이 네. 저를 추천하기 전에 예. 엄격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미 방통위에 부적격 사유냐 아니냐 예. 의뢰를 했고요.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저를 국회에 추천한 거고 2차로 국회 3처에서 또 검증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이 부적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회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네. 김의원 의원 물러나면 최민희 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의원의 역할을 최민희가 대신하게 되는 건데 또 왕따를 당할 거란 말이죠. 예상을 하십니까? 김현 의원이 왕따를 당했다고만 하면 곤란한 게 사실은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해서 네. 예, 일부 몇 가지 막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김현 의원이 단식할 때 지원해 준 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좀 근데 의원님 보고 싶어요. 제가 방송하게 되면 새날에 제일 먼저 새날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어쩌면 통일이 벼락같이 오듯 무엇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벼락같이 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벼락같이 올 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보고 싶고요. 우리 저도요. 친정으로 빨리 나오시고요. 네, 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막 속이 후련해지는 이 느낌은 그렇죠, 뭘까요? 그렇죠. 그냥 네네. 제 목소리 들으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안심된다고 하십니다. 이상해. 막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10년 묵은 체중이 확 사라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새날. 건강 챙기시고요. 빛의 화살을. 자, 가열차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의원님도 의원님 역할 잘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야, 오늘 패널들 방송 공짜로 하는구나 이제. 뭐 이런 날도 있어야겠다. 자, 상황은 이렇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에 차서 니들 정권 잡았을 때 뭐 했냐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이동관을 끝까지 임명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물러서면 진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학폭 논란이 덕지덕지해도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말하자면 당장은 맛있지. 달아서. 근데 있잖아.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근데 그 단계 덕약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주문 해가지고 주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그 주변 그 측근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총선에 대비하는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이 방송을 장악해야지만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방송 장악을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방송 장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본 놈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동관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국민적 저항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인 거죠. 지금 일단 이동관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KBS 경영진 교체를 먼저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도 물론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나는 KBS가 역할을 못해가지고 동네 바보형이라고 했던 사람이야. 한국방송 바꾼다고 여론 지형이 좋아질까? 한국방송 뉴스보다 새날을 더 많이 보는 게 현 시대의 뉴스 전달 받는 방식인데 한국방송 경영진, KBS 경영진 교체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KBS를 전부 다 분해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그
아까 방금 전에 김현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BBC 만들고. 네, 이동관이 이야기했던 게 BBC나 NHK 이야기했는데 그게 콕 집어서 BBC 인터내셔널하고 NH 국제뉴스 같은 글로벌 뉴스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KBS에서 KBS 글로벌 뉴스가 나가고 있고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뭐 분리징수 등으로 이 KBS를 완전히 분해하고 내가 새로운 나만의 성을 구축하겠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YTN 민영화, KBS ETV 민영화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말처럼 쉽게 되겠냐고. 왜냐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MB 때랑 또 달라요. 그 언론인들이 가장 KBS가 바보 같은 게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반발을 해. KBS 뉴스 봐봐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 상태로 가면 결국에는 언론 장악을 기자들이 용인해 주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반발을 못 하는데 방송사가 KBS만 있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방송들 다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MB 때랑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야야 조용히 하면 입이 닥쳐지냐고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것 중에 나가 이동관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그 지도부가 굉장히 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 집권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언론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건 집권하자마자 바로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가장 강한 순간에 바로 착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지고 좀 그 힘 다 빠졌다고 지금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사실 그러니까 YTN 민영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YTN 지분을 사고 싶은 매입하고 싶은 그 대기업 또는 대기업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이 튼튼해 보여야지 YTN을 샀을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체적인 여론 분위기가 반대로 흘러가 버리면 괜히 YTN 샀다가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YTN 민영화라는 게 이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두고 봐야 아는 거죠. 그 정치라는 게 이런 느낌이야. 이해는 해. 뭐냐면 정권 뺏기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 그때 안 했냐고. 마차님도 그런 얘기 해줘요. 되는 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성이 극우들한테는 시원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막 다 장악해. 근데 실제로는 그 숫자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0% 이상의 사람들은 이거 정치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지. 기대할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동관 임명에 유인촌 임명에 이 방식으로 가서 언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쉽게 표현해서 살인 강도였던 놈을 내 스텝으로 인정하면 살인 강도하라는 뜻이에요. 네. 정말 착하게 선행 파파미였던 사람을 내 참모로 인정하면 파파미 하라는 뜻이에요. 인사로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유인촌도 이제 이런 거 있지. 지금 언론특보? 언론특보 같은 걸 임명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동관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못하는 것들, 나머지 설거지. 뭐 이렇게 갔다 주무르는 거 있잖아요. 요건 유인촌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싸우시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요거는 어느 순간 윤석열이 언론을 장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언론 장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언론 장악되면 찍소리 못 할 거야. 유튜브까지 규제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데 유튜브 규제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으로 포함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언론으로 포함이 되면 해줘라.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하시는 분도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방송은 무조건 조질 거예요. 가짜 뉴스는 내지 마세요. 뇌피셜로 방송하는 거 있잖아. 팩트 체크 안 된 상태에서.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이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 상황까지 온 건 기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토 갈 때 그리고 저기 부산 자갈치 시장 갈 때 기자들은 그걸 안 물어봅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명품 쇼핑? 장모 구속?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기레기들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언론 환경을 깔아놓은 장본인이 이명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하자마자 이동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게 언론 장악이었고 그리고 그 종편을 만들어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파업을 하고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인원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자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레기들인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채용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도 안 거친 상태에서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하는 그래서 갑자기 그 전체적인 보도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말만 입만 벌렸다 하면 자유를 외치는데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이자는 날 빨아주면 좋고 나를 비판하면 전용기 안 태워. 1억이 안 태우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게 있어요. 위태위태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극우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사이다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기회주의적인 기자들은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이 위태롭다고 싶으면 제일 먼저 물어뜯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모든 기레기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박근혜 물어뜯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미국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대통령님 장모가 구속되셨는데 사과 안 하실 겁니까? 그 여사님 엄마가 구속됐는데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관 가봤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힘쓰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기자지. 이 무슨 옛날에 저 뭐 자양강장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장어 하면 미친 놈들 진짜.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황당했던 그 기레기들의 기사가 그런 내용이었죠. 윤석열이 수해 관련돼서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휴가를 간다 이런 식으로. 경무. 예. 경무에 시달려서 휴가 간다고. 참 저도로 간다며. 그러니까 아까 쿠나님께서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싸워줘야 될 거는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자들이 먼저 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방송 만들어진 취지가 그거예요. 화이팅.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다고. 팟캐스트를 막 시작을 했는데 YT는 실시간으로 나오잖아. 속보 나오고. 그래서 팟캐스트 유튜브 통틀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새날이에요.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YTN 인수를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러면 새날을 좀 구독 좀 해주셔야겠죠. 100만 내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박종호님 푸나님 말씀에 동의 못함. 뭔지 좀 써주세요. 뭘 동의 못하는지. 제가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동의 못하시는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